안녕하세요. 오픽 직장인 3급 과정의 헤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직장인 오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첫 강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오픽 3급 공략 강의라고 써있어요. 3급이라는 건 IM, 1 또는 2를 말하는데 저게 도대체 뭔지도 지금 모르시는 오픽 왕초보 여러분들도 계시죠? 바로 이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도 생산 또는 설비 이쪽 과정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계된 그런 맞춤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픽이 무엇일까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그리고 Computer. Oral Proficiency, 말하기 유창성을 보는 인터뷰입니다. 오픽은. 그리고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폰을 끼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그런 스피킹 테스트가 되겠어요. 인터뷰 형식의 개인 맞춤형 말하기 시험. 오케이. 그리고 이 컴퓨터 없이 OP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거는 면대면 인터뷰예요. 여기 이 개인 맞춤형이라는 말이 오픽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오픽은요, 이 응시자들마다 받는 문제가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일단은 설문조사, background survey라는 게 있어요. survey, 뭐예요? 나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막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살고, 내가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그리고 내 취미가 뭔지 이런 것들 오픽이 다 물어봅니다. 미리, 백그라운드로, 그죠? 배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약간 블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를 달라라고 약간 요청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숙사에 사시면 기숙사를 클릭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자가 난이도 선택이라는 건데 self-assessment. self로 스스로 평가, assess를 한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난이도를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나의 난이도에 맞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어떤 주제들, 항목들에 맞는 문제를 받게 됩니다. 응시자들마다 그래서 문제가 달라요. 재밌죠? 자, 이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 방금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신분, 학생인지, 뭐 직장인인지, 군인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랑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취미 주제를 12가지를 반드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아무것도 안 물어보면 정말 섭섭하겠죠? 12가지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를 저랑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실지까지. 설문조사 항목을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에서 보게 될 화면인데요. 먼저 여기에 background survey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문항이 있어요. 여기서는 신분 그리고 거주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귀하는 현재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뭐 사업이나 회사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학생 아니고, 그죠? 그리고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뭐 개인 주택이다 이렇게 말하면 룸메이트와 관련된 얘기를 물어봐봤자 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룸메이트 얘기 안 나오겠고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신분과 거주지를 아주 간단하게 선택하고 나면 이제부터 취미, 여가, 운동, 휴가 이 4항목에 관련해서 12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13개는 선택해도 되는데 11개를 선택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가 활동, 뭐 영화 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박물관 가기, 그리고 게임하기, 체스하기, 체스 같은 거 여러분 하셔도 저런 것들을 선택하면 사실 영어로 이제 준비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영어 공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또 여기 보면요 계속 비슷해요. 뭐 취미는 뭡니까? 관심사는 뭡니까? 춤추기, 글쓰기, 애완동물 기르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떤 운동을 즐기냐고 하면서 미식, 축구, 하키, 크리켓 절대 저런 것들 선택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조깅과 걷기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선택을 해야겠어요. 이런 것들은 주제가 쉬우니까 그죠? 그리고 휴가나 출장, 이제 휴가 쪽이네요. 어떤 데 다녀왔냐고 국내 출장, 해외 출장, 집에서 아니면 해외, 국내 여행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총 12개를 선택을
하면 이제 설문조사가 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자가 난이도 선택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self-assessment. 6가지 답변이 있고요. 그 샘플을 들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미리 오픽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보게 될 화면입니다. 여기 6가지 샘플 답변이 있고 연두색으로 샘플 답변 듣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클릭하면 가장 첫 번째 샘플 답변은 굉장히 초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거를 클릭하면 가장 그래도 이 6개 중에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낮은 거부터 높은 등급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숫자가 따로 써있진 않아요. 대충 우리는 그래도 1, 2, 3, 4, 5, 6 보이니까 제가 중간 이 2개 거를 3, 4단계라고 지금부터 부를 거예요. 이 3, 4단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목표로 하신다면 3급 IM1 또는 2를 목표로 하신다면 너무 쉬운 거 2개 빼고 좀 어려운 거 2개 빼고 오케이?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난이도는 높아지는데 세 번째 또는 네 번째를 여러분들은 선택하면 가장 적당해요. 오케이. 자, 드디어 그 IM1, 2 그게 뭔지를 이제 이 오픽 점수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Advanced 고급, Intermediate 중급, 그리고 Novice는 초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full name이 있는데요. Advanced Low, 그 고급 중에서도 가장 하위이네요. Intermediate 중급 중에서도 High, Mid, Low가 있고요. 그리고 Novice 초급 중에서도 또 High, Mid, Low가 있어요. 이 고급의 High, Mid는 그 컴퓨터 없이 면대면 인터뷰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Intermediate에서도요. 그 IM 1, 2, mid에서 IM 1, 2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intermediate 중에서도 mid를 우리가 IM이라고 부르는 거고 IM은 또 1, 2, 3가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3번은 약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3번은 약간 이 IH 쪽이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 2 약간 조금 쉽게 요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에서도 약간 쉬운 거 2개, 1, 2, 오케이? Sure. 자, 이게 오픽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40분이 진행될 동안 시험 시간이 40분인데요. 이때 내내 보게 될 화면입니다. 이 여자의 얼굴, 이 여자가 바로 Ava, 우리의 면접관이에요. 우리의 interviewer입니다. 여기 1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은요. 우리가 총 15가지 문제를 받게 될 건데 여기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번호인지 보입니다. 2번 볼게요. 문제를요, replay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LC로 나오거든요. 문제를 헤드폰을 끼고 LC를 듣다 보면은, 이제 한 번만 딱 더 들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replay 버튼을 빠르게 누르면, 여기 보면은 4, 5초 내에 replay 버튼을 누르면 한 번 더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준비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드디어 recording, 이제 녹음 중 이런 표시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고 자유롭게 끝내시면 돼요. 중간에 가끔씩 time for a new question 그러면서 오픽이 압박 메시지를 띄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말을 끝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다, 이제 답변이 끝났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next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고 하면서 이 40분이라는 시험 시간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하시는 거예요. 이 15가지 문제를 뭐 한 30분 안에 끝내셔도 되고요. 말을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Ava, 이 여자가 이제 우리의 면접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오픽이 아니라 우리 강의의 특징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IM 1, 2. 그들만을 위하여, 그리고 자가 난이도 3, 4단계만을 위하여 100% 맞춤 특화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난이도마다 문제 개수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 2나 5, 6 쪽은 다루지 않고 3, 4에 맞추어서만 일단 다룬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난이도 3, 4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자기소개예요. 늘. 이건 난이도랑 상관없이 오픽은 원래 첫 번째 퀘스천은 늘 자기소개입니다. 그게 끝나면 갑자기 내가 회사원이라고 클릭을 했다면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회사원에 관련해서 3가지 문제가
콤보로 나옵니다. 오픽 특징 중에 하나죠. 또 콤보.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봐, 아니면 회사 동료들에 대해서 소개해봐,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가장 재밌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회사 끊이지 없이 세 개를 꼭 회사를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다. 근데 그게 또 걸렸다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영화를 또 세 개를 물어봐요. 영화 한번 물어보고 갑자기 여러분한테 미식축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고요. 영화 세 개를 연달아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7번 문제까지 하고 나면 난이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거는 안 하는 걸 추천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콤보 퀘스천이긴 한데 호텔 저게 뭘까요? 호텔? 네, 맞아요. Sorry. 돌발 문제가 나옵니다. 돌발.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선택지도 주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올 거예요. 한국의 호텔에 대해서 말해봐. 아니면은 네가 호텔에서 보통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해봐. 호텔에서 겪었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말해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호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11번부터 15번까지는 여러분 늘 롤플레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15개가 끝입니다. 난이도 3, 4단계일 경우. 오케이, so 롤플레이가 뭐예요? 역할극이잖아요. 일단 영화표를 예매해봐 라고 이렇게 시키는 류의 3콤보 롤플레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는요, 여러분. 계속 지금 3콤보였는데 마지막에만 2콤보잖아요. 이 2콤보는 면접관 롤플레이예요. 특이하죠? 면접관 롤플레이? 면접관이 누구였어요? 에이바. 그 여자가 자기한테 뭔가를 질문하라라고 시키는 그런 롤플레이예요. 예를 들어서 거주지라면 먼저 너의 거주지에 대해서 말해봐. 그 다음에 갑자기 마지막 문제로는 항상 나의 거주지에 대해서 물어봐라고. 그래서 에이바, 이 면접관한테 오케이, 너의 거주지는 어디니? 너는 그게 좋니? 왜 좋니? 이런 식으로 뭐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15번은 사실 좀 많이 난이도가 낮습니다. 쉬워요. 이제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오케이. 강의 특징 두 번째는요. 최근 2년 동안 빈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만을 엄선했다라는 건데요. 그것도 난이도가 3급에 맞춰서서 이 강의에 들어가 있어요. 설문 주제에서는요. 음악 감상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물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겠죠. 그리고 우리도 선택할 거니까요. 얘도 선택을 하면 걸릴 확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주제도요, 여러분. 아무거나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돌발스러운 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많이 나왔던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어학원이라는 탑픽에 관련해서 세 문제 이렇게 연달아 나왔던 그런 게 가장 많았어요. 최근 2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다루어야 하겠죠. 당연히 다룰 거고요. 그리고 롤플레이 3콤보에서는 3콤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영화표를 예매해봐 라는 것처럼 MP3 플레이어에 대해서 누구에게 질문해봐, 뭐 어디 구입할 건지 물어봐, 뭐 등등등등 이렇게 면접관이 아닌 다른 상황을 주는 거를 말해요. MP3 플레이어라는 주제로 3콤보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이제 이 2콤보는 면접관 롤플레이입니다. A반한테 전화하는 거 조금 쉽다 그랬던 거. 여행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A반한테 결국에는 여행에 관해서 물어보게 만들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다룰 거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20강 뭐를 다룰지 커리큘럼을 한번 볼까요? 먼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설문 주제들을 수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미식축구 이런 거 사실 정말 와닿지도 않고 그런 거 당연히 제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여기다가 최대한 한번 공감을 얻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장인 관련해서 최다 빈출 문제. 이게 조금 어려워요. 직장인이랑 관련하면 약간 조금 어렵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빈출 저랑 같이 꼭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2년 동안 직장인 학생 관계없이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20강 동안 다룰 내용이에요. 오늘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죠.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픽 문제, 그리고 이 콤보 유형을 우리가 2강에서 바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강부터 탑백이 들어가는데요. 나의 회사, 이런 것들은 직장인 관련해서 최다 빈출이겠죠.
당연히. 학생한테는 학교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출근 수단.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예상을 혼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강의와 함께 한다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최다 빈출입니다. 그래서 같이 다루게 될 거고요. 영화 관람도 최다 출제.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일단은 가장 많이 나왔던 최다 출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최근 2년 동안 최다 출제. 여기서부터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영화 관람, 걷기, 저깅, 공원 가기, 자전거 타기, 그리고 음악 감상. 아까 이거 봤죠? 우리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음악 감상, 술집, 바에 가기. 이런 것들 여러분 그리고 직장인이 선호하는 주제들이에요. 술집, 바에 간다거나 커피숍 가기 이런 것들은 세 번째 특징으로서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해외여행, 출장 이런 것들도 다르고요. 회사, 여기서 면접관 롤플레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직은 헷갈리시겠지만 회사에 대해서 면접관한테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죠? 면접관이 다니는 회사는 어떤 곳인지 질문을 하게 만드는 약간 쉬운 그런 면접관 롤플레이에서는 회사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여행도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 저희가 다뤄드릴 거예요. 그리고 롤플레이, 그냥 롤플레이는요 좀 많이 어려운데 신제품 생산, 차 고장, 고객 미팅 이런 주제들만 봐도 지금 조금 여러분 어려워 보이긴 하죠. 괜찮아요. 우리 20강 동안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MP3 플레이어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어학원 제일 많이 나왔던 것들, 테크놀로지 마지막 호텔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 그냥 랜덤으로 막 이렇게 설정된 게 아니라 다 이런 이유들로 저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20강을 만들었으니까요. 오늘 1강 끝나고 2강 그리고 3강부터 20강까지 쭉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드디어 이제 오픽 출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3, 4단계 선택했을 경우 15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15개 문제는요. 갑작스럽게 아무 데나 막 나오진 않죠. 이런 분야에서 나옵니다. 자기소개, 아니면 내가 선택했던 신분 거주지, 취미 12개 항목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그리고 많으면 3가지까지 다양한 어떤 유형으로 걸릴 수가 있고요. 돌발, 그리고 롤플레이. 오케이. 이런 애들 중에서 15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늘 자기소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인터뷰, 면접을 시작합시다.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여러분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까 그 면접관 A다가 이렇게 뻥긋뻥긋 눈을 깜빡이면서 듣는 척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시작하면 돼요. 이거 LC로 들었으면. 이건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뭐가 걸릴진 몰라요. 직장인을 여러분이 직장인을 했는데 이런 주제가 걸렸을 경우에 이렇게 3문제가 연달아 나옵니다. 키워드만 볼게요. 먼저 처음에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work. 이 survey에서 네가 말했잖아요. 표시를 했잖아요. 뭐라고? That you work. 일한다고요. 학생이 아니라. 그래서 I'd like you to tell me about your company. 여러분의 회사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회사 이런 거 하나 걸렸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a project 여러분이 했던 project 그것도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라는 두 번째 문제. 마지막으로는 the first project 이렇게 약간 좀 돌발스러운 거. 과거 시제를 반드시 써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2개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어떤 과제라든지 어떤 task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줘. 이렇게 3문제가 연달아 나와요. 흐름이랑 문제 길이는 좀 보시면, 문제 길이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다 읽지도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넣어놨냐면 문제 길이가 이 정도 돼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LC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영화 관람이 걸렸을 경우에 또 어떻게 시작하냐면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go to movies. 영화관 가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What types of movies do you like seeing? 어떤 종류, 장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normally do? 보통 뭐 하세요? 언제요? Before and after going to the movie. So, 영화 보기 전과 후에 뭘 하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요. 두 번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the last movie. 가장 최근에 봤던 영화에 대해서 말해줘 하면서 무조건 과거 시제를 요구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명절 이거는 뭐예요? 돌발이죠. 그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Tell me about holidays in your country. 여러분의 나라에 있는 명절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아주 전반적으로 명절 문화라든지 그런 걸 말해주세요라고 해놓고 두 번째에서는 약간 구체적으로 pick one of the holidays. 하나만 골라요. In your country and describe it to me in detail. What activities? 딱 하나의 명절의 activities, 활동들에 대해서 말을 해줘. 마지막으로는 역시 과거 시제죠. childhood, 어린 시절에 명절 기억에 남는 거 있죠. most memorable holiday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해주시면 돼요. The most memorable holiday.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flow 보시고 있죠. 자, 이제 role play 3콤보 그리고 2콤보 이렇게 딱 두 개 남겨두고 있는데요. 공연 보기가 갑자기 그냥 걸렸다고 치면은 에이바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I'll give you a situation and ask you to act it out. 내가 상황을 하나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 act out, 연기를 수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You want to watch a performance with your friends. So call the ticket office. 티켓 오피스에 전화를 해라. 그래서 공연을 예매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you are ill. Unfortunately, blah blah blah, you are ill. 여러분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전화하겠죠. Call one of your friends. 그리고는 취소를 아마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two alternatives. 두 가지 대안까지 제시를 하라고 하는데요. 약간 좀 난이도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그냥 물어봐요. 그래서 롤플레이는 사실 끝났고요. Have you ever had tickets for a performance? 근데 이런 식으로 못 가게 된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이런 분야들에 나오는구나 정도만 보시는 거지. 사실 이거 다 해석은 하실 필요 없고 요형도 2강에서 자세하게 볼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롤플레이 2콤보. 영화 보기가 걸렸을 경우에 딱 두 개가 나와요, 문제가. What kinds of movies do you like to see? 그냥 평범한 문제입니다. 너는 무슨 장르 좋아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면접관 롤플레이의 특징이야. I also like seeing movies. 나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please ask me 3 to 4 questions about the type of movies I enjoy watching.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도 3-4가지 질문을 해주세요 라고 에이바가 한다라는 점.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항상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어요. 롤플레이 5개가 쭈르륵 이렇게 항상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이도 3, 4를 선택을 하면요. 오케이. 자, 마지막 우리 강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이 헤일리의 오픽 꿀팁, 오픽 꿀팁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정말 그 맨 첫 번째 꿀팁은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오픽 레벨의 취득의 확률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대학생, 직장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국내 최대 오픽 카페 그리고 6개 어학원, 삼성 계열사 출강 나갔을 당시의 수강생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난이도를 뭐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추적을 해봤더니요.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IM2, 그렇죠. 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IM1도 많이 나온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근데 난이도 5, 6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 높아요. AL 이거는 굉장히 높은 거란 말이에요. 최고 높은 거.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얘는 우리랑 맞지 않아요.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하는 사람들 수준 자체가 이렇다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받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좀 어렵다.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IM2 37%, IM1 18%, 그래서 다 더하면 55% 과반수가 넘는데 난이도 5, 6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IH랑 AL이 너무 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IM1, 2는요. 다 합해서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모두 2강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20강까지 저랑 완강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Good luck and see you next time. Bye!